안녕하십니까.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 교육 과정 36회차 진행하겠습니다. 판매 채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매 채널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물건을 파는 어떤 채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상위의 개념이 있어요. 유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통은 여기 사전적 정의에서 보듯이 거침없이 흘러가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서 통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가 거침없이 세상에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가 있냐면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두 번째 정의에 나와 있어요. 유통에 보면 생산자, 소비자, 수요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과 분배가 일어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통에서는 단계를 여러 군데 거쳤죠.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제대로 이게 유통화 되려면, 유통이 흐르려면 판로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건 좀 더 사업적인 의미인데요. 상품이 팔리는 방면이나 어떤 길을 얘기합니다. 상품이 잘 팔리려면 특정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의 특성과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둘을 연결하는 길을 제대로 찾아야 판로가 트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일화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장사를 할 때 사업 이전에 우리가 장사라는 개념으로 보통 얘기할 때는요, 목이 좋은 곳이 있고 목이 좋지 않은 곳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목이 좋은 곳은 우리가 어디죠? 말 그대로 번화가죠.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심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목이 좋지 않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골목에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가라든지 대학가라든지 오피스가 있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번화하지 않는 곳이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좋지 않은 곳과 목이 좋은 곳을 구분해서 우리가 목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목이 좋은 곳이 반드시 장사할 때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떤 거? 우리 음식을 할 때 단골이 있는 집이 있잖아요. 단골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서 모여서 주인장과도 얘기하고 또 음식을 맛을 찾아왔기 때문에 조금 멀리 있어도 들어가서 거기 머무른다는 거죠. 체류 시간도 길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꼭 목을 따르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목이라는 개념이 이제 깨지고 있죠. 코로나19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온라인화가 대세였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그래서 온라인화가 대세가 되면서 그 온라인상에서의 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이라는 게 어떤 상품을 파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액세서리라든지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부분은 그때그때 유동인구에 따라서 소비해야 되니까 여전히 목이 유효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온라인화되는 추세라는 여러 가지 변수와 결국 키워드 하나를 얘기하자면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파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비자와 고객을 타겟팅하느냐에 따라서 유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디자인 싱킹의 관점에서 세일즈 채널의 바라보기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맞춤형으로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더 고객을 더 이해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목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객에 맞는 경험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채널이라는 것을 디자인 싱킹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고객이 있죠.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가 있죠. 그 만나는 곳이 그리고 where, 거기가 이제 채널입니다. 제가 영어를 한번 썼어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할지라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디자인 싱킹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제품과 서비스와 함께 이 채널 자체도 고객한테 제공하는 거 아니야? 오퍼링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고객 입장에서 가시적으로 전달받는 결과물의 하나라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만 디자인 싱킹의 관점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 숨은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채널 자체도 고객한테 제공하는 산출물로서 어떻게 고객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고민해서 그렇게 유통 채널을 설계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판매 채널의 요건을 보면요. 이런 고객 중심을 딱 놓고 이 플레이스, 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을 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배운 사람은 4P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제품이란 프로덕이 있고요. P가 4개라는 거죠. 두 번째는 프라이스가 있고, 이건 가격이죠. 세 번째는 그것을 판매하는 수단인 커뮤니케이션하고 판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놓이는 플레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플레이스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프로덕은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고, 예, 그 플레이스에 맞도록 어떤 제품이냐를 고려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냐를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판매 전략과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냐가 플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 서비스를 부가적인 서비스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핵심 서비스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배달은 어떻게 해줄 건지 결제는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그 플레이스에 관련된 서비스를 또 설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돈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맥과 돈이 없이는 유통 채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6가지의 판매 채널의 요건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요건에 대해서 좀 독특한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인맥과 진입 장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네. 인맥이 있을수록 진입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벤더. 예. 특히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이런 거 갈수록 홈쇼핑으로 갈수록 예, 어떤 그 홈쇼핑의 그 PD나 예, 그 관련된 알고 있는지 또 커머스의 벤더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쉽게 진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유통 단계를 좁힐수록 이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맞게 좁히느냐도 되게 중요한 요건이고요. 내가 잘하면 뭐합니까? 판매 채널을 잘 설계해서 구축을 했다고 생각해도 뒤에서 재고가 남는다든지 불량품이 많다든지 샘플은 불량률이 한 5% 미만인데 실제로 팔아보니까 불량률이 확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이자가 대출 이자가 굉장히 또 새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에는 큰 금액으로 라트가 큰 금액으로 갈수록 큰 굿즈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도 많이 물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세금도 부가치세 내죠, 소득세 내죠. 이런 부분이 다 뒤에서 새 나가는 것을 계산 안 하면 현금 흐름에서 막혀서 뒤에서 새 나가다가 유통이 멈출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이자라든지 예, 이 납기에 대한 대출 규모를 많이 늘려야 된다든지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규모의 부메랑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요건들은 현실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이 유념해 둬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그 유통의 역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현실적인 요건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여러분의 사업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